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느냐, 우리 암 통합 치료비 약관을 보시면 요럴 때 보험금을 요럴 때 보험금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방수 표면 다양 들어보셨죠? 네. 약방수가 뭡니까? 약물 치료. 약물 감사선 수술. 표면 다양은 표적항암, 특정 면역항암, 다빈치료본, 양성자 이렇게잖아요. 여기서 제가 용어를 통일할 겁니다. 약방수는요 주요 치료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표면 다양은요 특정 치료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주요 치료랑 특정 치료를 합해서 통합 치료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는 좀 이렇게 부르면서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치료에서 선지급을 해주느냐? 약방수 같은 암 주요 치료를 했을 때 보험금의 50%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밑에 있던 특정 치료가 아니라 주요 치료를 했을 때 50%를 드린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약관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 이후 암 주요 치료 예약 후 서류 제출하면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해드린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 선지급하는 내용도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언제 주느냐? 예약일 기준으로 줍니다. 암 치료를 예약하면은 그 예약 확인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예약 확인서 밑에 나와 있는 날짜 요거 찍힌 거를 청구하시면 그때 시원하게 50%를 준다. 그럼 나머지 50% 언제 받느냐? 치료 시작하면 바로 이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또는 최장 3년 이내 자녀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금이 들어온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급으로 바뀌었는 거는 굉장히 좋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0월달 대비해서 11월달에 약간 줄어든 게 있어요. 뭐가 줄어들었을까요? 가입 한도. 통합치료비 누적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5,1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약간 TMI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원래 누적 금액이 3,500이 아니라 원래는 3,1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 개발이라든지 언더라든지 뭐 등등등 유관 부서에서 5,100까지 열어두면 이 암통합 치료비가 아무래도 손해를 높다. 그러다 보니 요거 누적 금액을 절반 정도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계획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안이 내려온 게 3,1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저희 교육파트 직원들이 3,100만 원으로 짰을 때, 해당됐을 때 최적의 부합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봐도 저렇게 계산해봐도 하자가 많은 거예요. 너무 이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개개인이 다 이제 언더라이팅이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 리더님한테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 이거 3,100만 원으로 하면은 정말 우리 FP러분들 이거 못 팝니다. 이거 반쪽짜리 암통치밖에 안 됩니다. 이거 4천만 원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울면서 막 그랬습니다. 물론 울진 않았어요.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만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반기 500 딱딱딱 그래서 누적 금액이 5,100에서 3,500으로 줄어들었으나 그래도 최적의 조합을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요거예요. 가장 많이 판매하시는 소액의 패턴이시더라고요. 암통합 치료비 기본형 1억에다가 기급여 암통치 8천. 요 두 개를 넣으시는 게 가장 많이 이제 판매하시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적 금액이 딱 3천만 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누적 금액 계산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이 암통치 기본형 1억짜리는요 누적 금액이 2천만 원이죠. 이게 왜 2천이느냐? 다빈치 로봇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 받아가는 걸로 계산하면 정확합니다. 자, 암통치 1억 가입하면은 약방수 1,000전, 다빈치 1,000, 표면약 3,000이죠. 이렇게 만약에 다빈치 로봇 수술했어요. 그럼 1,000만 원 다빈치에서 나오고 암 수술비에서 1,000만 원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누적이 2,000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비급여 암통치 8,000짜리는 누적 금액이 1,000입니다. 그 이유는 다빈치 로봇 수술했을 때 1,000만 원이니까 그래서 누적이 1,000인 거예요. 그럼 합산 3,000만 원으로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10월 달까지 우리 FP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많이 설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지급 기능이 탑재된 11월 달 기준으로 요 암통치 기본형 1억이랑 비급 암통치 8천만 원을 설계하셔가지고 체결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이 수술이든 약물이든 방사선이든 한 가지를 치료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선지급으로 얼마 나올까요? 만약에 수술을 예약했다, 얼마 나올까요? 500. 얼마? 500. 500만 원. 맞습니다. 만약에 또 약물을 예약했다, 또 500만 원. 방사선 예약했다, 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로 많이 설계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암통치 기본형 1억짜리에다가 암통치 2 비급형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 암통치 2 비급형 7천만 원을 넣으시게 되면은 누적이 딱 3,500만 원이 나옵니다. 얘는 1억짜리 2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암통치 2 비급형 7천은 누적이 1,500이에요. 그 이유는 약방수는 각각 750, 다빈치도 750, 밑에 표면량은 2,000이죠. 다빈치 로봇 수술했을 때 여기서 750만 원, 암 수술비 75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이 누적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딱 3,500만 원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만약에 어떤 분이 암 수술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선지급으로 여기서 산수를 875.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875. 수술을 하시게 되면 1,750만 원을 받는 건데 거기에 절반을 먼저 주는 거다 보니까 875만 원이 선지급이 되는 구조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지급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플랜을 짜와봤습니다. 이름하여 777 플랜이에요. 이 777 플랜은 말 그대로 굉장히 행운이 가득할 것 같은 숫자 7이 3개가 붙어있죠? 네, 근데 이것도 누적 금액이 딱 3,500만 원입니다. 딱 3,500만 원이고 암통합 치료비 슬림형 있죠? 7천만 원 넣으시고 암통치 투비가 7천만 원, 그리고 암통치 주요 치료 7천만 원 넣으시면 각각 약방수가 2,750만 원씩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든 약물이든 방사선이든 2,750만 원을 받아가는데 거기에 절반인 1,375만 원을 미리 선지급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다. 선지급을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설계는 요 설계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말려가지고 암하는 분들 계신 카페를 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술 일정을 잡으셨다, 또는 약물 치료 중인데 쾌적항암 치료 중이신 거예요. 격월로 300만 원, 600만 원씩 계속 이제 치료비를 내고 계시더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수술을 예약하신다고 한다면 얼마 받을까요? 777 설계를 했을 때 얼마예요? 1,375만 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밑에 있는 분 약물 치료 중이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약물 치료를 계획한 거를 이제 매니저한테 청구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니까 2,750의 절반인 1,375만 원을 미리 받는다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11월 3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키포인트는 업계 유인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선지급 조건을 가는 약관은요, 아마 그 약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한 페이지를 타사가 복사 붙여넣기해서 넣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안 넣을 확률이 높을까요? 높죠. 복사 붙여넣기해서 넣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 메르츠만 선지급을 해주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경쟁사들이 따라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우위지만 나중되면은 타사가 따라왔을 때 우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빨리 해라. 지금 타사가 따라오기 직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객님들한테 이 선지급 관련해가지고 한 번씩 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딱 한 줄이면 됩니다. 딱 한 줄. 돼, 안 돼. 왜 안 돼? 우린 돼. 딴 데 안 돼. 라고 딱 한 줄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암 치료 전에 돈 먼저 줘. 근데 타사는 치료 시작해야 줘. 치료 전에 안 줘. 우리는 전해주고 타사는 시작해야 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돼, 안 돼? 요렇게 물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메리츠는 선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 전부터 경제적 부담을 시작되다 보니까 실직이라든지 소득 감소 이런 건 치료 전 예약 단계부터 어루만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진단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설계들이 지금 메리츠뿐만 아니라 타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진단비 영역에 있었던 아쉬웠던 점들을 암통합치료비 선지급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다 보니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담보다라고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고객님이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 받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치료 계획을 세울까요?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암 진단 무럭무럭 잘하는 걸 눈을 뜨고 보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빨리 없애야죠. 암 치료를 할 때 한 가지 치료씩만 할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병행으로 할까요? 병행.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왜냐? 큰 병원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여러 가지 방사선과 다 있는데 암 환자분이 암 그 병원에 가보시면 이 한 환자 한 분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치료 계획을 짜십니다. 이거를 암 다학제 치료라고 불러요. 이 다학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쫙 짜시는 거죠. 일단은 암세포가 어디까지 침범을 했으니까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자마자 우리 국소 부위만 절개해가지고 수술하는 외과적인 치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세포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방사선 치료를 뭐 한다. 뭐 등등등 이런 치료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여러 가지 치료를 계속 병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고객님이 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 병원에 갔더니만 암 다학제 치료를 통해서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를 2개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777 설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보험금 얼마 받을까요? 총 받는 거는요 5,50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먼저 받는 거니까 2,750만 원을 예약한 시점에 받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약했을 때 2,750만 원 받고 치료 2개를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메리츠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인 2,7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750만 원 줄 거예요. 생활자금. 왠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또 첫 번째 치료 하나만 예약했으면 치료 2개 있으니까 치료 2개 2,750만 원을 총 받는 것 중에 절반이 1,375만 원이었어. 치료 한 개 예약했으니까 1,375 받고 치료가 시작하면은 나머지 절반 1,375 드릴 겁니다. 근데 치료가 2개, 3개, 4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생활자금. 각각 1,000만 원씩 더 드릴 거예요.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각각 뭐 이렇게 가겠구나. 받을 수 있는 거죠. 6,500만 원, 9,0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씩 더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 암통합치료비 선지급 기능도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암통합치료 생활비라는 담보를 가입을 해주시면 1,000만 원을 시원하게 더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한 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암을 내가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면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암 환자분들의 경제적인 탈진은요 치료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소득이 끊겼다 보니까 소득이 동맥경화가 생겼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치료받고 완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간 동안 치료하는 거예요? 장기 치료. 그렇죠. 최소 몇 년입니다. 그리고 5년 넘게도 치료하시는 분들 많고 10년 넘게 치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치료는 길어지고 수입은 끊기고 생활비는 계속 나갈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암통합치료 생활비라는 담보를 가입해 두셨으면 치료 2개 이상을 하시게 되면 시원하게 생활비로 1,000만 원씩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암통합치료 생활비 라는 약관을 보시면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 이후 암통합치료 아까 암 주요 치료죠. 암통합치료 연간 2회 이상 시 연간 1회씩 생활비를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에요. 네, 가입금액이 100에서 1,000만 원이고 이 연간이라는 거의 기준은요. 계약일 기준입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에 치료를 2번 이상 그리고 1년 또 지나면 2번 이상 이렇게 2번 이상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이 통합치료 중에 여기도 보시면은 큰 광의 개념으로 수술, 약물, 방사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한 단으로 볼 거예요. 약물 같은 경우는 연간 1회로 볼 겁니다. 방사선도 연간 1회로 볼 거예요. 이 말인즉슨 수술을 2번 이상 하셨다. 이것도 2번으로 인정.
약물을 2번 이상 했다? 그걸 한 번으로 인정.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퀴즈. 이 중에 2개 이상 치료를 했을 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 첫 번째, 수술이랑 방사선을 1년 안에 같이 했다.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두 번째, 표적항암이랑 면역항암이랑 같이 했어요. 1년 안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 그리고 수술 2번 했어요. 줘요. 네, 맞습니다. 맞네. 수술은 수술 당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약물이랑 방사선은 각각 연간 1회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수술 한 번, 방사선 한 번 해서 2번으로 케이스가 된 거다 보니까 가입금을 1,000만 원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표적항암이랑 면역항암은 하나, 약물 치료죠. 그냥 한 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수술 같은 수술을 2번 했다. 이것도 수술은 한 번씩 보는 거다 보니까 2번으로 인정돼서 1,000만 원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실제 암 환자이신 분들 중에 이렇게 1년 안에 뭐 수술이랑 약물이랑 방사선 이런 것들을 각각 여러 번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여성분들 중에 유방암에 진단받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확률로 약물 치료랑 수술이랑 거의 감안을 합니다. 1년 안에. 또는 약물 치료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약물은 계속 이어가고요. 방사선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그 예실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수 있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런 암들 같은 경우도 특히 대장암은 약물 치료랑 수술을 거의 병행을 합니다. 폐암 같은 경우도 약물이랑 방사선이랑 거의 병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이신 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해감 또는 이제 자주 걸리는 암에 진단받았을 때 병행 치료를 많이 한다라고 보여드리면서 실제 환자분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7월 13일 날 유방 촬영 검사를 하셨어요. 네, 촬영 검사를 했는데 약간 이제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하셨겠죠? 그래서 5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5일 뒤에 왔더니만 유방암으로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암 환자가 되셨어요. 그럼 18일 날 암 환자로 등록이 되시고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5일 뒤 7월 23일 날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오셔가지고 MRI라든지 CT라든지 피 검사라든지 뼈 스캔이라든지 이런 걸 쫙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월 22일 날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유방암을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기 위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병원에 오신 겁니다. 8월 22일 날 병원에 오신 다음에 약물 치료는요 9월 2일 날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예약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치료 1개 예약을 한 거다 보니까 777 설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선지급으로 얼마 나올까요? 1375만 그렇죠. 원. 1375만 원 이미 이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방사선 치료를 또 예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때 예약 확인서를 메리츠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당연히 치료 선지급이 나오겠죠. 선지급 그다음에 2개 생활자금. 해서 2,75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치료 생활자금. 2개가 끝나게 된다면 생활비. 나머지 2,750만 원이 아니라 치료 2개를 한 거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3,750만 원을 드리는 구조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학제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 메리츠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2회 이상 치료를 하시게 되면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시원하게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암통합 치료 생활비를 주는 담보는요 최우선 타겟은 저는 당사자 암 주요 치료비 가입자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과거에 있었던 분들한테도 물론 말씀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24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만 지급을 했고요. 약방수 치료 중에 한 번씩만 이제 가입금액을 보험금을 줬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술, 약물, 방사선은 1년 안에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암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5년 동안 보장받았던 것도 있었고요. 10년까지만 보장받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암통합치료 생활비 주는 담보는 5년까지일까요? 10년까지일까요? 평생일까요?
평생. 평생입니다. 내가 암 치료를 1년에 2번 이상 계속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도장 만기 때까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암통합 치료 생활비라는 담보는요, 누적을 안 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 고객님이 암 진단비가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뭐 10억이 있든 뭐 암통치가 뭐 3,500이 다 차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한 건씩 더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좋은 거고, 근데 그 전에 암 생활비를 주는 담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매월 계속받는 암 생활비인가? 그런 담보들이 있었잖아요. 그 담보들이 지금도 있는데 설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왜 안 하세요? 비싸요.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입 금액이 짜요. 월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근데 100만 원 넣게 되면은 보험료가 비싸요. 그리고 보험료가 드럽게 비싸. 그리고 보험료가 미친 듯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안 넣습니다. 에이, 아이 치워 해서 넣으시지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암통합 치료 생활비 주는 담보는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굉장히 쌉니다. 또한 같은 경우로 설계해 보시면 세만기, 연만기로 한번 설계해봤어요. 4, 5, 60세 남자, 여자. 남자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하더라도 60세 7,000원, 여자는 5,000원. 그리고 갱신형으로 하시게 되면 40세 남자는 한 2,000원도 안 되고 60세는 한 6,000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보험료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아름답게 뽑으실 수 있고 3태도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갱신형과 갱신형으로 했을 때 보험료 남자 여자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들 중에 특히 유병력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다 보니까 한 건씩 더 안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고객님이 6,000원, 8,000원 더 낸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객님이 살아가시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월 8,000원 더 내는 거 8,000원 더 낸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거나 그럴까요? 진단비 안 그래요. 진단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고객님 그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해지하세요. 그리고 그 쿠팡이츠 같은 거 해지하세요. 또는 밀리의 소재 같은 거 안 보잖아. 해지하세요. 그거 할 돈으로 내가 진짜 암에 걸리고 나서 치료를 했을 때 생활비 등록으로 받는 이런 담보들 꼭 가입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항상 영업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고객님한테 제가 확신을 갖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고객님 보험은요 좋은 보험과 나쁜 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요 나한테 맞는 보험, 나한테 맞지 않는 보험 요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상품은 다 좋은 보험이에요. 좋은 의미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에 어떤 상품을 누구한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비슷할지언정 보험금은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아드의 이러이러한 상품을 이제 저한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정말 면밀하게 설계해보고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정말 짜보기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료는 비슷하지만 보험금이 다른 설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 2,000만 원 넣은 설계면 월납 보험료가 38,000원이에요. 근데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2,000만 원 받고 담보가 없어지겠죠? 근데 암 진단비 1,000만 원에다가 26종 항암 진단비, 26종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0만 원, 암 통합 치료 생활비 1,0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럼 만약 어떤 분이 암에 진단 받았으면 그 즉시 1,0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각각 하시게 되면 2,0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1년 안에 2번 하셨다 보니까 암 통합 치료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받습니다. 전에 있던 거는 2,000만 원 받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설계는 4,000만 원 일시금으로 받고요. 나중에 내가 치료를 2번 이상 하신다라고 하면은 1,000씩 계속 나오는 그런 설계입니다. 보험료는요 38,000원 비슷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면밀하게 설계를 해보는 설계사입니다. 라는 식으로 고객한테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통합 치료비는요 유일하게 업계 유일하게 선진을 하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치료 예약만 하더라도 최대 1,375만 원 받는다. 그리고 치료를 2개 이상 하신다. 2,750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 3,750만 원을 더 드린다라고 고객한테 안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통합 치료비와 암통합 생활비 이거는 1+1 개념으로 같이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암통치 선지급은요, 치료를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험금은 치료가 시작하기 전에 받는 게 아니라 치료 예약만 하더라도 바로 받아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암통합 생활비 같은 경우도 치료를 끝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암은요, 치료보다 버티는 게 더 힘듭니다. 그 버팀목이 되는 정보가 암통합치료 생활비입니다. 라는 식으로 고객한테 한 번씩 입가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28분이거든요. 쉬는 시간 10시 45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